원작이 있는 영화 이야기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란 소설과 이를 영화 밀양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골목책방 서성이다의 조태양 대표님, 영화 이야기의 이로운 영화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먼저 소설의 내용과 테마, 주제까지 다 얘기해 주셨고 근데 소설을 읽으면서 단편이지만 네. 우리 조태양 대표께서 좀 감명 깊거나 어떤 인상적인 구절 장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구치소에 이제 면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살인범이 자기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한 그런 장면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아람이 엄마가 고통 속에 다시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하니까 김 집사가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당신은 진정으로 그 살인범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장면들, 그런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제 아람이 엄마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절규하는 말이 있는데 그때 그 문장을 제가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는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서 그걸 빼앗아가 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절규를 하거든요. 이런 장면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주제까지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 이야기 이거는 이제 후반부에 한번 다시 영화와 소설의 주제는 어떻게 다른가 해서 한번 이 얘기는 다시 나눠볼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로운 쌤도 네. 이 소설을 읽으셨잖아요. 네. 영화 전문가지만 소설을 읽었을 때 느낌, 그리고 조태양 대표가 말한 것과 나는 다르게 봤다. 뭐 이런 거.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로 먼저 접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소설을 본 케이스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소설은 이제 지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소설에 비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문장이 뭔가 아름답다거나 이제 뭐 아주 그 새로운 접근을 뭐 상상력을 불러온 이런 건 아니고 서사가 이제 메인인 이제 구성이 좀 단순해요. 네, 남편이 그냥, 계속 지켜보는 그냥 상태로 가는 거니까. 네, 그냥 이야기가 이제 핵심인 건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소설을 읽는 재미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저는 좀 이미 알고 있어서 이제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영화랑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소설이 결말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쾅 하고 툭 끊기는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화는 좀 이렇게 여운을 주면서 이렇게 끝났다면 이 소설은 잔잔하게 이렇게 끌고 오다가 계속 이렇게 관찰자 시점으로 쭉 이렇게 되게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이제 아내는 약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하고 그냥 영화가 탁 그냥 암전이 탁 끝나는데 거기에서 임팩트가 엄청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어떤 임팩트를 받으셨어요? 그냥 대책 없이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걸 생각을 내가 이제 다 이 뒷 이야기와 이 감정은 이제 내가 다 소화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이청준 작가님의 큰 뜻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소설이 영화랑 다른 게 더 생각하게 하는 거. 네. 상상하게 하는 그게 얘기죠. 소설을 읽는 재미인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듯한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우리 조태양 대표가 소설을 얘기해 주신 거에 나는 반대 의견이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없어요. 덕분에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저도 배경적인 조금 이따 이야기도. 칭찬해드릴게요. 처음부터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 계속 화기애애하네요. 그래서 이제 소설과 영화. 근데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원작과 소설이 좀 서로 다른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이 원작과 이 소설은 괴는 같이 해요, 그죠? 약간의 양념과 재료 조리 방식이 다르지. 그 내용물은 거의 똑같으니까 소설과 영화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걸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그 전에 영화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영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로원 선생님께서 영화에 출연하셨다는 그 얘기를 저 살짝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영화에 나왔다면서 처음에 우리가 다음에 무슨 걸 가지고 얘기할까 할 때 미량 얘기했더니 저 그 영화 나왔어 그때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네, 이제 그 사실 이렇게 원작과 영화 원작이 있는 영화 이 기획을 들었을 때 이게 좋은 기획이긴 하나 이렇게 부담도 되고 좀 준비하는데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미량 얘기를 꺼내시길래 그래, 제가 처음에는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다가 미량하고 벌레 이야기 하자니까 바로 미량이 나왔다면서. 미량이 워낙 좋은 작품이기도 하고 또 저한테는 또 추억이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이제 제가 그 2006년도에 그 영화과 4학년 재학 시절에 이제 저희 선배 이제 선배인데 이제 동급생이었죠. 그 선배가 이제 이 작품의 제작부 스텝으로 이렇게 막내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창동 감독님이 워낙에 그 배우들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깐깐하게 보시기로 유명하고 그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주조연 단역들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리얼한 그 관상과 진짜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인물들을 이렇게 섭외를 하시기로 그 사실 이제 어떤 역할이었냐면 이제 그 밀양역 앞에서 그 전도 찬양대에 그 한 줄로 쭉 서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희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네 저기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이제 그렇네 딱 봐도 바로 18년 전에 저의 모습 그거를 저 알고 봤었으면 좀 유심히 봤을 걸. 그리고 저기 불렀던 노래를 제가 전도연 배우한테 제가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이제 저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저 친구들 이제 동생들 선배들 기타 치는 이제 선배까지 제가 다 같이 섭외해가지고 저 이제 제가 이제 섭외가 돼서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었죠. 저희가 밀양이에요? 네, 실제로 실제 이 영화가 그 밀양에서 거의 아마 올 로케이션에 가깝게 촬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밀양역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영화가 사실 이제 그 제목도 그렇고 원래는 원제가 시크릿 선샤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 이제 햇볕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장치니까 이렇게 따뜻한 무드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김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 계속 그 카메라에 입김이 나와서 그 슛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얼음을 물고 있다가 이렇게 슛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뱉었다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에 출연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신선하네.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대학교 4학년 때 찍었으니까 그때 영화를 어쨌든 개봉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때 하고 이제 이거 하면서 다시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가 좀 달라요?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섭외가 되었던 이유도 이제 여기에서 그 목회자다가 직접 출연하게 됐고 거기 나오는 성도들, 집사님, 그 배우 연기자들까지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교인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네네네. 저 그런 이제 감독님이 리얼한 이제 연기하지 않고 실제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 저 역시도 이제 캐스팅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영화과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지만 이렇게 대학 시절에 이렇게 그 선교 단체에서는 제가 좀 한가닥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배가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이제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섭외가 된 거였는데 사실 제가 혼자 출연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저희 동아리에 기독교 동아리에 다른 이제 아끼는 동생들 선배들이랑 같이 출연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이 영화의 내용을 몰랐어요. 그냥 이 장면에 대한 설명만 듣고 했고 저는 이제 사전에 약간의 설명을 듣고 나중에는 내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출연 이후에 이제 그 제작부장한테 물어봐서 되게 이제 약간의 전체는 공개가 불가였고 무드 정도는 알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제작부장님이 이제 저를 이제 안심시켰죠.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까는 영화가 아니다. 이제 우리 감독님의 이제 아내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고 감독님도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그랬어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개봉될 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이제 아마 이런 논조의 영화가 나오면은 기독교계에서 반발이 되게 심할 것 같고 이제 이 친구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되게 무서웠는데 영화가 막상 개봉됐을 때
저는 영화가 되게 훌륭하다고 느껴졌고 이게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영화를 보고 좀 스스로 성찰의 기회로 삼고 좀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봤었고요. 그래요. 네. 뭐그 네. 두려움은 안 가졌네. 근데 나는 사실 안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가졌어요. 두려움을 가졌었는데 영화를 네. 보고 나서는 그 두려움이 없어졌단 해소됐단 말이잖아요. 네,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해소가 되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20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이 네. 영화는 그러니까 그때는 벌레 네. 이야기를 안 읽었죠. 네. 영화는 이창동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좀 다른 되게 비판.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그때 느꼈고 이제 지금 보니까 네. 그런 것이 영화에서 보이긴 하지만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지금 느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 벌레 이야기의 테마는 구원, 용서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밀양의 테마는 우리 이로운 선생님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이창동 감독님 작품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답을 내리기보다는 이제 관객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그 질문이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보세요? 인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세계, 관객들 각자가 믿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근원적인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이제 그 실체는 무엇인지 이제 스스로 돌아보게끔 질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네. 되게 상당히 우리 이로운 쌤은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계속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출연했을 때부터 기독교 동아리로 한 것 같고, 네. 근데 결국 근데 이제 여기서의 믿음은 저는 사실 이제 그 18년 전에는 사실 그게 기독교적인 그럴 믿음이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인간의 이제 그 고통과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색하는 모든 인간들의 가진 그 믿음. 총체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꼭 종교성이 아니라 네. 인간성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각자 개인들이 가지는 그 네.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네. 근데 이제 신을 신에 대한 이제 신을 끼고 생각하는 믿음인 거죠. 이제 종교, 그러니까 특정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입장으로 좀 나는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조태영 선생님 내 얘기해 보니까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야. 크리스천입니다. 네. 성당에 다니고 네. 있고요. 아, 가톨릭. 저보다 더. 가톨릭이시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태영 대표는 영화 보면서 이 영화는 아까 말씀하신 벌레의 이야기와 주제면에서 괴를 같이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조금 주제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뭐랄까 벌레 이야기 이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벌레 이야기에서는 사건이 이제 아람이 엄마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의 이야기를 덧붙여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또 밀양이잖아요. 그래서 비밀의 햇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화에서 카센터 직원을 그래서 송강호 역할로 나오는데 네. 송강호 역할을 영화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네. 이제 뭐랄까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송강호의 힘으로 네. 곁에 있는 사람의 힘으로 이 아람이 엄마가 아니다. 여기는 아람이 엄마가 아니라 신혜 씨가 네. 신혜 씨가 그런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로 그려져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벌레 이야기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라고 한다면 밀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고 낙관적이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저는 봤어요. 네. 네. 저도 여기 아주 한 표 있는 게 왜냐면 송강호가 이 영화 통해서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전에도 했잖아요. 근데 송강호가 항상 신혜를 곁에서 보호해주고 사실 신혜를 좋아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신혜는 송강호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남동생도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절대 좋아할 스타일 아니다고 한마디 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신혜는 아닌데 송강호는 계속 곁에 있어. 근데 마지막에 신혜가
아까 이론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머리를 자르죠. 자르면서 벌레 이야기와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머리를 자른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이제 개척해야 되겠다는 네. 약간의 메타포나 은유를 던져주면서. 근데 그때 그걸 혼자 보고 있는데 들어주잖아요. 송광 와서 네, 네. 거울을 들어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영화는 그러니까 계속적인 소설은 죽음을 어떻게 견디고 그 죽음을 어떻게 인간이 극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천착하면서 딱 죽음으로 끝냈다면 밀양에서는 밀양이란 이름도 그래서 지은 것 같은데 비밀스럽게 내리는 햇빛처럼 당신 옆에 송광 같은 햇빛이 있다. 네. 네가 그걸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고통은 어떤 아. 신의 뜻도 있겠지만 곁에 있는 인간의 힘으로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거울을 보는 장면이 되게 그 의미 깊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울을 본다는 건 자기 자신을 대면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까지 시내가 어떤 고통을 저는 이렇게 회피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종교로 간 것도 사실 그 고통에 직면하기보다는 네. 자기가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친구는 진짜로 신의 뜻을 따라갔다기보다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교회를 다닌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 장면을 보면 아 이제 신혜는 드디어 고통 앞에 마주 섰구나.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거울로서 보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어떤 그 과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잘라낸다. 이런 의미로 좀 보여져서 네.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실은 우리 이로운 쌤하고 조태영 선생님이 주제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럼 그 주제를 우리가 원작 있는 영화, 그러니까 소설의 매체와 영화라는 매체의 각각의 특성들을 조금 또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소설은 아니 영화부터 영화는 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식을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설과 달리 영화에서 이창동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표현 방식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제일 큰 것은 이제 신혜라는 인물 그 원작에서 아람 엄마라는 그 캐릭터를 이제 좀 더 서사를 부여하고 이제 입체적으로 그린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장치로서 이제 그 신혜가 새로운 희망으로 신을 선택하게 된 그런 이제 과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줬고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그 나아가기까지의 그런 과정들 그 사이사이에 그 실질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뭐 구역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던가 부흥에 참여해서 이제 울부짖는 모습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들 눈앞에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런 감정 이런 거를 함께 경험하게 이제 해준 게 이제 영화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설에 없는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고 이제 그 신혜가 이제 여기 밀양에 오기 전에 이제 어떤 사연을 가진 인물인지에 그렇죠. 대해서 조금 더 살을 붙이면서 이제 이 신혜라는 캐릭터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제 어떤 이제 성향, 성격 또 이제 마인드 이런 것들 삶에 대한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 여기에 동의하는 게 소설을 읽으면 아람이 엄마가 구체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네. 사실 맞아요. 아람이 엄마를 남편의 시각으로 계속 맞아요. 보기 때문에 네. 아람이 엄마가 살아있는 생동감 있게 맞아요. 그 사람의 아픔과 이런 게 나한테 다가오지 다가오잖아요. 않는데 네. 영화에서는 신혜를 중심으로 놓고 송강호를 주변으로 놓고 남편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완전하게 신혜라는 네. 인물에 집중함으로써 신혜가 느꼈을 고통 여기에 이 고통의 신혜가 여주인공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너무 생동감 있고 캐릭터 있게 네. 그려낸 게
맞아. 영화의 가장 큰 표현 방식의 차이인 것 같고 연출적으로도 이렇게 영화에 이렇게 뒷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신의 고통받는 신의 울부짖는 신의 또 생각하는 신의 또 뭐 새로운 어딘가로 향하는 신의 이제 이런 뒷모습 곁에 이제 한 발치 옆에 종찬이 있는 이제 씬들이 많고 카메라는 또 거기서 또 한 발짝 더 뒤에서 이제 이들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이제 서사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전도연도 너무 연기를 잘하는 편. 네. 그죠? 그 교회에서 찬송 막 나중에 네. 울부짖는 네. 그 장면. 네. 그다음에 아들의 그 유괴 전화를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다가 결국 종찬이를 맞아요. 무시하던 종찬이한테 믿을 게 종찬이밖에 없어서 가는데 종찬이가 노래 혼자 가사대에서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 장면 백미죠. 진짜. 그 상황에서 종찬이한테 못 가고 혼자 돌아서죠. 돌았을 때 그 전도연의 표정. 네. 예? 네. 이 거기가 콘트라스트가 확 이렇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참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그 소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 사실 밀양의 전도연의 훌륭한 연기가 아픈 여자만이 아니에요. 네. 그죠? 그 유괴 때문에 아픈 여자만이 아니고 어딘가 세속적이고 맞아요. 네, 자기 맞아요. 위선이 있고 네, 네. 모순되고 네. 가증스러운 면도 있는. 맞아요. 그렇죠? 땅 보러 다니고 네, 네, 돈이 네. 없는데 돈이 있는 척. 허영도 이렇게 있고. 부르고, 예. 근데 그런 게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전형적인 이제 러브 스토리랑 달랐기 때문에 이제 이 영화가 훌륭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따뜻한 종찬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제 이렇게 엔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 네. 제가 이거 하면서 그 포스터를 찾았는데 이런 사랑도 있다. 이 카피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사실은 홍보를 그렇게 했죠. 그렇게 예, 했죠. 마케팅을 근데, 그렇게 했죠. 근데 사실은 이건 사랑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창동의 사랑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피를 카피했는데 네. 사실은 그런 얘기 아닌데 뭐 영화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내주는 거고. 네, 근데 아무튼 사랑 이야기로 읽으려면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네. 사랑 이야기를 읽을 네, 수도 읽을 있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송강호의 사랑이죠. 예, 그렇죠. 송강호의 예. 사랑이죠. 뭐 거기까지 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영화는 그 어떤 새로운 캐릭터와 여주인공의 캐릭터를 생동하게 부각시키면서 표현 방식을 다채롭게 했다면 소설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좀 밋밋하다는 네, 정말 게 밋밋하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 서술자가 남편인데 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그쵸. 이야기잖아요. 네. 자식을 잃은 자기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내가 똑같이 어떻게 아빠인데, 네, 그죠? 똑같이 예, 예. 아빠인데 그 아빠가 내가 겪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겪은 걸 내가 전달해 준다라는 입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고 또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용서는 누가 할 수 있고 구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철학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또 종교적으로 질문하는 걸 목적으로 놓기 때문에 네. 그 캐릭터를 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그 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 아내는 끝내는 더 견디지를 못하고 제 손으로 혼자 약을 마셔버린 것이었다. 자기를 끝까지 돌보아온 김집사에게는 물론 내게조차 유서 한 조각 남기지 않은 채였다.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 그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맞아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은 우리더러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청준 작가가 소설을 쓴 목적은 목적과, 그렇죠. 이런 참혹한 게 있어서 얼마나 아이 잃은 엄마의 고통이 큰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캐릭터를 그렇게 살리지 않았던 그리고 서술자를 남편의 이야기로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소설과 그 영화가 되게 괴를 같이 한다고 봤는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흘러온 과정에서는 소설과 영화가 바라보는 시점과 이 똑같은 주제지만 상황이지만
이걸 풀어가는 방식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설에서 다른 관점, 구원과 용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거를 이제 그 광주 5.18 사건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인간의 구원을 향해서 이 이청준 작가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람이 엄마가 그 살인범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자체도 오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청준 작가가 얘기했을 때는 과연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의 뜻이나 또 신의 섭리를 얘기하는데 과연 인간이 신의 뜻과 섭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청준이 아니라 이청준 작가의 생각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신의 뜻은 우리가 인간의 불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은 다만 인간의 시선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하느냐를 저는 계속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남편이 사실 서술을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죽은 거 맞아?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를 못해요. 거의 20% 30%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아까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정말로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렇다면은 인간은 서로를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인가의 문제까지 저는 질문을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딱 그 비슷한 주제 의식을 가지고 밑줄 그은 게 왜소하고 남루한 인간의 불완전성. 네. 이걸 이청준 작가가 쓰거든요. 결국은 인간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도 내가 스스로 구원될 수 있는 존재도 신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아주 자기는 뭐 누굴 용서하고 싶고 그걸 이겨내고 싶지만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거다. 그래서 제목도 벌레 이야기로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그 벌레만큼 하찮은 게 아니라 그 벌레 같은 불완전성에 대한 인간에 대한 아련한 사랑을 깔고서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사랑, 연민은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소설을 풀었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봅니다. 우리 소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소설에 대해서 우리 둘이 얘기한 거 좀 이해한 네. 동의하세요? 예. 네, 저도 이제 그 원작을 읽으면서 그 남편이 너무 무능하고 존재감 없는 이제 관찰자로 나오는 게 오히려 몰입을 방해한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이제 그 남편의 캐릭터를 없애고 이제 그 묵묵히 신의 곁을 지키는 이제 종찬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운 게 관객이 이제 이입하기 더 좋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제 얘기하면서 벌레 이야기를 왜 벌레 이야기로 했을까까지 얘기했는데 밀양은 또 왜 밀양이라고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원작과 영화가 있으면 대부분 비슷하게 가죠. 제목을 비슷하게 가요. 근데 전혀 다르게 했잖아요. 벌레 이야기를 밀양이라는 말로. 뭔가 다른 뜻이었을까 이창동 감독? 일단은 이제 이창동 감독님 인터뷰를 보면 그 밀양이라는 도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그게 없고 그냥 아주 전형적인 지방 소도시 이제 그냥 무색무취의 이제 전형적인 지방 소도시이기 그래서 때문이라고. 영화에서도 밀양은 어떤 도시입니까? 그러면 송강호가 뭐 다 똑같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이제 특별히 이제 뭐 밀양에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이제 뭐 그런 오해나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런 큰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같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아주
주변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영화를 풀어냄으로써 이제 훨씬 더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밀양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그 이름이 품고 있는 이제 이게 빽빽할 밀, 볕양 또 그 비밀스러울 때 밀 이렇게 볕양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뜻을 다 내포하고 있는 이제 그 비밀스러운 햇볕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이 영화를 이제 감독님 스타일대로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크릿 선샤인. 네네네. 이제 원제는 그거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부제 또 그 영어 제목으로만 시크릿 선샤인을 쓰고 이제 우리나라 개봉 이제 타이틀로는 밀양으로 좀 내세웠는데 전에 우리 사전에 얘기하셨을 때 첫 장면과 끝 장면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맞아요. 아까 이제 우리 방송 중에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첫 장면이 딱 하늘에서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차 안에 있는데 네. 해가 계속 내리쬐는. 이제 첫 번째 그 커트 자체는 이제 그 아주 맑은 날에 이제 약간의 구름이 있지만 아주 맑은 날에 이제 햇볕이 쨍쨍한 하늘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 커트가 이제 그것을 이제 차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준이와 그 옆에서 그 밖에서 전화하고 있는 엄마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그 스스로 머리카락이. 자른 머리카락이 이렇게 날리면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바람에 쓸려가는데 이제 아주 이렇게 막 뭐 쓰레기도 있고 뭐 이렇게 진짜 리얼한 그런 땅 척박해 보이는 그런 땅이지만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그 햇살이 이렇게 비추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이 영화가 그 원작과 함께 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또 그 결국은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만큼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제 신의 섭리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볼 그런 걸 팁을 던져주고 영화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창동 감독 영화는 해석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르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영화 원작 영화 이렇게 같이 얘기하니까 어떤지 30초씩만 얘기하고 마치죠. 소설에서는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디테일하고 풍부한 캐릭터의 재미를 영화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우리 미롱 쌤은? 네, 저는 이제 원작이 던진 질문을 이제 나의 세계로 데려와서 이제 성찰의 기회를 준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작에서 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더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로운 쌤이 출연했던 영화였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골목 책방서성이다의 조태양 대표 영화 이야기 이로운 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